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중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큰 일정,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 본사 방문입니다. ASML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일종의 을인 회사지만 보통 을이 아닙니다. 이른바 슈퍼을로 통하는 곳입니다. 미래 반도체 경쟁은 한마디로 갈수록 좁아지는 기판에 누가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초고사양 반도체쯤 되면 회로폭이 너무 미세해서 빛을 쏴서 새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노광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노광 장비의 선두주자가 ASML입니다. 특히나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7 정도인 7나노 이하 공정엔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장비 가격은 대당 3천억 원 수준이지만 돈도 돈입니다만 한 해 40여 대밖에 못 만들어서 아무리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도 줄을 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슈퍼갑인 삼성, SK, TSMC도 고개를 숙인다는 보기 드문 슈퍼을인 겁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과 동행하게 되는데 ASML의 고객 서비스가 좀 더 부드러워질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테슬라의 버금가는 주가 급등 덕에 한때 흠슬라로 불렸던 HMM 관련 소식입니다. 이에 현대상선 HMM 인수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MM 본입찰은 지난달 23일에 있었고 눈치 작전 끝에 하림과 동원그룹이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된 지금까지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안 정해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본입찰 일주일 이내에 정하기도 하는데 아직 발표일조차 미정입니다. 화근은 영구채 문제입니다. HMM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돈 가뭄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특별한 채권인 영구채를 잔뜩 발행해서 산업은행 등에서 2조 7천억 원을 급히 빌렸습니다. 이 영구채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까지 붙여줬기 때문에 주식 전환이 마무리되면 사는 등 정부 지분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하림이나 동원 어느 쪽이 인수하더라도 정부가 강력한 2대 주주로 남는 무늬만 민영화 소지가 큰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림이 이 주식 전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동원이 그건 반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돼도 깔끔한 승복이 어려운 구도입니다. 더구나 HMM 노조는 하림, 동원 모두 적임자가 아니라며 인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서 올해 안 매각 완료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일종의 성장 공식입니다. 그러나 유명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면서 그 공식도 수명을 다해간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움직인다. 이런 제목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중국의 공장 어디로 움직인다는 얘기일까요? 임금이 더 싼 인도나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당수 공장이 중국 내륙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같은 동부 해안과 달리 후베이 등 중서부 내륙은 아직도 임금이 충분히 싸기 때문입니다. 말도 문화도 같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토종 기업들에겐 특히나 안성맞춤입니다. 실제 중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섬유화 방직업은 수출이 22% 늘었고 신발 26%, 장난감 85% 증가했습니다. 1인당 GDP가 수천 달러쯤 되면 경공업은 경쟁력을 잃는다는 일종의 산업 전환 공식이 중국에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잘 사는 중국을 대체할 못 사는 중국이 중국 땅 안에 충분히 많다는 점,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의 공세를 견뎌내게 하는 중국의 숨겨진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